난징의 바로 동쪽 옆에 위치한 전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두 번째 판공처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백범 김구와 관련한 중요한 유적지가 있는데요. 서민들이 사는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돌고 돌아야 찾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 골목 이곳저곳에 이정표가 붙어 있어서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권 소학교. 이곳이 백범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지금 이 공간이 진강 대한민국 임시정부 진열관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임시정부 청사가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네.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강당 같은 곳에서 그 누군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있잖아. 김구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이 진강 대한민국 임시정부 진열관에서 낸 책을 선생님이 좀 보니까 네. 강연 말미에 그 강연자가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나에게 너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한의 독립이요 이렇게 답할 거. 두 번째 소원은 그럼 뭐냐? 그것도 완전한 대한의 자주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은 뭐냐? 세 번째도 우리 대한의 독립이다라고 그런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사실 1947년에 백범이 발표하셨던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의 첫머리거든. 그럼 만약에 그 증언이 만약 맞다면 여기서 강연하신 분은 김구 선생이 맞겠지. 어떻든 그건 물론 이제 앞으로 역사학자들이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이제 밝혀내야 될 일인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그런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장시에서 이곳에다가 임시정부와 관련된 이런 기록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분에 대한 기록이 저쪽에 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백범이 강연을 했던 이곳에는 또 다른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잘 모르겠지.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한글 설명도 있잖아. 네. 저분이 누군 것 같아? 펄벅. 펄벅 여사인데 펄벅 여사는 그 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아서 되게 유명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 펄벅 여사가 이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거든. 그래서 이 진강에서도 근 20년 가까이를 살았어. 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1937년에 중국 신문에다가 한국인은 응당 자체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의 그 기사를 발표했다는 내용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펄벅 여사가 이 진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 이는. 그 펄벅 여사가 1963년에 발표한 그 소설 중에서 살아있는 갈대라는 작품이 있거든. 근데 그 살아있는 갈대라는 작품이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 3대의 이야기를 다뤄. 아니 미국인, 중국에 살았다 하더라도 미국인인 펄벅 여사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소재로 작품을 썼다. 그러면 분명히 이 시기에 어떤 그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한 여러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 치열하게. 그것을 아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걸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쓸 수 있었겠지. 한국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펄벅 여사의 소설 살아있는 갈대. 한번 찾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 장제스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있던 곳이기에 임시정부에게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중국 정부와 임시정부가 항일투쟁을 함께 모색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중앙반점입니다.
단점은 중국어로 호텔이라는 뜻이거든. 우리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인물이 여기에서 묵었거든. 윤봉길 의거 이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장제스 총통이 백범 선생을 이제 만나고자 했고, 백범 선생께서 이제 그 어려웠던 임시정부의 어떤 시절을 견뎌내고 또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피로 어떤 이룬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독립운동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제스 총통을 만났던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 했던 공간이고, 실제로 그 회담을 통해서 장제스 총통의 이제 배려로 중국의 군사 훈련을 담당하는 그런 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만들게 되거든. 실제로 낙양공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만들어서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제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게 될 수 있었지. 한 다리를 가볼 거야.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또 우리 임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공간이거든.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의 어떤 그런 유적지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임정이 또 임정의 요인들이 애를 쓰신 건 맞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임정 요인들만 독립운동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임정과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계열이 바로 이제 약산 김원봉 장군의 의열단 계열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다리 근처에서 백범 김구 선생하고 그 다음에 약산 김원봉 장군이 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독립운동을 할 것인지 같이 상의하고 모색하고 그랬다고 그래. 두 단체 또 두 세력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갈등이 빚기도 했지만 이미 이 난징 시기부터 백범하고 또 약산이 서로 협력을 했던 그런 어떤 증거로서 이 또 해청교 주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와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이끈 김원봉은 1940년대에 이르러 합작을 이뤄내는데요. 그 이야기는 임시정부의 충칭 시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